자, 대선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11일 앞, 오늘의 대선 빅매치 매치업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선 빅매치 뭘까요? 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등장했고요. 자, 치킨 경제학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치킨 경제학, 앞서 호텔 경제학에 이어서 치킨 경제학은 뭘까요?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시죠. 명칭이 호텔 경제학이든 치킨 경제학이든 무슨 경제학이든지 간에 핵심은 지금 내수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고 서민 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나 이준석 후보 측은 그럼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놔두면 경기가 회복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명칭이 호텔 경제학이든 짜장면 경제학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책적 대안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치킨이든 짜장면 경제학이든 치킨 경제학이든 뭐 다 괜찮다라는 입장인데요. 치킨 경제학, 짜장면 경제학은 어떤 겁니까, 김정희님? 글쎄요. 호텔 경제학에서 이제 호텔에 뭐 10만 원 예약하고 뭐 이런 것처럼 예. 치킨 사 먹으면 돈이 돌고 짜장면 사 먹고 또 돈이 돌고 그렇군요. 결론적으로는 돈이 좀 돌아야 된다. 네. 그런 취지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조승래 네. 대변인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커피 원두 120원하고 호텔 경제학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뭐 느끼는 딱 일감으로는 1등 후보는 맞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지난번 한 번 토론회 한 거에서 다른 후보들이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이 이재명 후보의 이 두 가지 얘기를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잡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말꼬투리다. 예, 그리고 그 정부의 재정 지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사실 추경을 정부는 12조 정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에는 적어도 한 30조 이상은 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 용감하게도 혹은 정직하게도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재부와 상반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적어도 15조에서 한 20조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13조 8천억인가로 결론이 났어요, 추경이.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자료 보면 정부의 재정 지출이 경기 변동에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논문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런 더 지출을 하면 GDP가 1.45원 증가한다라는 이제 분석 결과까지를 내놓으면서 오히려 기재부하고 각을 세우면서 추경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를테면 그런 것처럼 정부의 지출이 지금은 좀 필요하다. 워낙 어려웠던 데다가 계엄 이후에 더 어려워졌잖아요. 이를테면 2023년 국세청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월 수입 100만 원이 안 되는 자영업자가 900만이 넘는데 지금 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는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폐업도 속출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 됐건 그 재정은 좀 지출을 통해서 이게 돈이 좀 돌게 만들어야 바닥부터 조금 이 온기가 올라오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하면 시비를 걸려고 하면 뭔들 못 걸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치킨 경제학, 짜장면 경제학은 그런 것이다. 자, 오늘의 빅매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맞서는 매치업입니다. 치킨 경제학, 이번엔 질러노믹스, 이코노믹스가 아니라 질러노믹스. 이건 뭘까요?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양양자 선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재명식 진로노믹스는 감당할 수 없는 포퓰리즘입니다. 대한민국의 재정과 국가 신용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인질로 삼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대장동식 한탕주의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세 가지 대표 경제 정책은 대한민국의 핵심 경제 기반을 붕괴시키고 제2의 IMF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경제 정책은 기업 붕괴, 법치 붕괴, 자영업자 멘탈 붕괴 공약입니다. 자, 민주당의 치킨 경제학에 이어 이번엔 국민의힘의 질러노믹스. 김우식 교수님, 예. 질러노믹스는 어떤 노믹스입니까?
아까 이제 김유정 의원님께서도 치킨 경제학 하니까 일단 말문이 좀 막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추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토론회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지적을 했을 때 솔직히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때 좀 생각을 잘못했다. 근데 발뺌하고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내가 극단적인 사례를 하나 든 건데 왜 당신은 극단적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뭘 어쩌라고요 했던 거거든요. 저는 아까 설명에도 나왔던 겁니다만 호텔에 10만 원을 예약을 했던 사람이 결국은 예약을 취소하는 상황으로 종결이 되는데 그 과정에 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라는 건데 그러면 그 마을에 돈이 들어온 건 하나도 없는 건데 정말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이 생돈 10만 원을 그냥 과소비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경제의 활성화가 됩니까? 저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걸로 이제 포장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이 바로 기본사회이고 바로 그게 지역화폐 아닙니까? 성남시장 때도 많이 했고 경기도지사 때도 많이 했고 재정을 풀어서 돈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호텔 경제 이야기할 때는 그 재정 푸는 것이 너무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재정을 풀었다가 다시 가져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약을 취소했으니까. 그러면 재정을 풀어서 지역화폐를 돌려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하더라도 그 재정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의 세금에서 재정을 만들어서 그 재정을 풀어가지고 돌린다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케인지안들이 말하는 유효 수요의 창출이에요. 네. 경제가 안 돌아가면 국가 재정을 많이 투자해서 수요가 돌아가게 만들어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려면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 돈은 세금이고 세금은 국민들의 피땀 어린 소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예약했다가 예약을 취소해도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황당하게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약 10만 원이란 건 내가 돈이 내 돈이 아니라 국가 세금 10만 원을 돌리니까 돌아갑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안 마치 맞는 거죠. 정부가 예산을 지출하고도 이게 예. 뭐 국민 비주로 전가되는 게 아니라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것을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단순화시킨 이야기죠. 그래서 진로노믹스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안철수 의원이나 이제 양양재 의원이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정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포퓰리즘에 맞춰서 퍼주면 그 뒷감당은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식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눈을 뻔히 보고 그냥 지켜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확실한 답변을 하길 바랍니다. 네, 김무식 교수님, 김유정 의원님 두 분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김동원 대변인 의견은 어떤 겁니까? 예, 이재명 대표께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그 10만 원 호텔에 그 예약을 했던 10만 원을 매출로 생각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매출이 아니라요 부채로 회계 장부에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낼 때 타는 건 보험금이고 내는 건 보험료 아닙니까? 그게 회계 장부로서는 그게 부채로 돼 있는 겁니다.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요. 거기에서부터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버티시니까 이런 사태가 오는데요. 예약금이 매출이 아니라 부채, 즉 빚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은 이거는 뭐 그렇게 이 확산이 될 리도 없는데 그거를 우기시니까 이게 확산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 우리가 흔히 소주성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 말이 맞다면은 부채 주도 성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일명 부주성이 돼야 되는데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취소가 되면은 기회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이건 경영학 그 용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처음 스타트부터 잘못됐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 말씀이 맞으려면요. 지금 노쇼라는 얘기 나오죠. 원내대표 이름으로 특히 많이 나온다면서요. 나 누군데 우리 50명 예약해 주세요. 라면서 취소한다면서요. 그러면은 지금 그게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하자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이 예약만 하고 노쇼해도 돈이 돌아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채로 보느냐 매출을 보느냐 우리 이재명 대표는 매출이다. 그래서 따뜻한 온기가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인가? 거기부터 잘못됐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자꾸 이제 극단 얘기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더 일이 꼬였다는 점, 그리고 호텔 경제학이 말이 그럴듯해서 호텔 경제학이죠.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 포브스라는 그 잡지에 2011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100 이야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괴짜 경제학도 아까운 용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인터넷 밈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짤방 수준이다. 그거를 국가 정책으로 끌고 들어온 것 자체가 판단 미스 아니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서울대 뭐 경영학과를 나오신 김동원 대변인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양태종 변호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호텔 경제학이라고 일종의 이제 뭐 꼬투리를 잡아 종격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저런 경제적 우화의 논의는 결국 이제 적극적인 뭐 지역 화폐라든가 이제 그런 적극적인 국가의 이제 재정 정책이 이제 지금 워낙 침체되어 있는 이런 이제 경제 시장에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겠냐는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이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서민들이라도 받은 가처분 소득이 70%에서 80% 정도 증가했다는 보고서도 있고요.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이제 한 3년 동안 8차례 추가 경정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정책 결과 실제 1년 만에 다른 국가와는 달리 다시 원상적인 그 경제가 올라오게 됐다는 마중물이 되었다는 그 정부에서 정부 국책연구기관에 발간한 한국조세재정정책연구원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라든가 저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경제 정책이 지금 침체된 지금 뭐 그 내란 이런 사태라든가 이제 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시기에 좀 마중물이 돼서 어떻게든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그거를 뭐 마치 뭐 호텔이다 노쇼다 뭐 여러 가지 뭐 심지어 뭐 해외 축구 선수인 호날두 선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하겠다는 것은 사실 지금 언론을 봐도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실제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의 그 대선 후보들이 어떤 경제 정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전 제발 좀 이렇게 뭐 비판이라든가 꼬투리 잡기식보다는 어떠한 경제 정책으로 어떻게 차기 정부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거에지에 대한 청사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유세 중에 이 커피 원가 120원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의 노쇼 경제학, 이재명의 말 같지도 않은 120원 커피 경제학. 여러분 여기 커피 전문점 하시는 분 계시죠? 120원에 커피가 원가 맞습니까? 그러면 저도 커피집 합니다. 그러면 이재용도 커피집 합니다. 커피 원가 120원이 맞으면 나도 커피집 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커피집 한다. 라며 비판을 한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 커피 원가 발언,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등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김문수 캠프 커피 원가 120원 조작 게시물을 카드뉴스로 유포했다. 조작의 힘, 허위 조작 정보 제작 유포 법적 책임 묻겠다라며 법적 책임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게 굉장히 법적 고발까지 나서는군요. 이미 김용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이 법적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 민주당의 이런 경고와 무관하게 이런 풍자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호텔입니다. 제일 좋은 스위트룸으로 예약 좀 합니다. 어머, 예약금 벌써 입금하셨다고요? 그럼 전화 좀 알려주십시오. 노쇼 메롱?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약 취소해주세요. 어서 오세요. 은혜커피입니다. 난 원가 커피. 이재명 후보님, 실합니까? 한동훈 후보, 한동훈 전 대표와 김은혜 의원 모두 다 커피 원가 120원을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들 카드 뉴스로 왜곡한다라며 법적 조치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일단 김종호 의원님, 어떤 게 왜곡됐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커피 원가 120원에는 커피값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이 다 120원이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 잔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뭐 부자재 비용이나 이런 것들, 뭐 가게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들어가는 게 책정되는 게 커피값인데 120원에 모든 게 들어있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근데 김은혜 의원 지금 보니까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지금 동영상으로 첫 등장인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말만 귀에 계속 맴돌고 있거든요. 본인이 지금 저렇게 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권 몰락에 큰 기여를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등장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조롱하는 듯한 저런 동영상으로 본인이 정치적 어떤 실익을 얻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발로 뛰어야지 저 동영상 만들어서 뿌리는 게 선거운동입니까? 그래서 좀 비판 아니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계속해서 저희가 반복하게 되는데
경기도 그 주변에 계곡의 불법 영업을 정비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본인의 이제 이렇게 거기에 오는 시민들도 만족하고 거기에서 또 불법 영업했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도 뭔가 그 길을 마련해 주고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닭중 얘기 나오고 커피 원가 얘기가 나온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계곡 정비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었고 그리고 시민들도 매우 만족해하는 그런 정비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 다양한 길도 내고 인프라도 구축해서 영업하는 분들이 만약에 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지원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커피 원가 120원. 그런데 그 120원 자체는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그 언론에서도 검증을 해봤잖아요. 2019년 현재 123원인가 120원 좀 넘는 원두 한 잔에 그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 말 자체는 거짓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게 무슨 인건비니 뭐니 부대 비용 다 들어가서 120원입니다. 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걸 마치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왜곡하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은 허위 아니냐라고 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제 민주당에서 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낸 입장을 제가 자세히 봤더니 김근식 교수님 네. 이런 부분이 허위라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커피가 원가 120원이다.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 이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커피 한 잔을 팔면 8,000원이 남는다라고 국민의힘이 판매가를 순이익으로 바꿨다라며 허위사실이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허위사실이라고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고발을 했는데요. 그리고 허위사실을 한다고 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허위사실을 없애겠다고 한 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는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그 압력 때문에 지금 재판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압도적인 절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것, 행위에 대한 것 이건 빼겠다고 지금 법안까지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자기가 폐지하겠다고 한 그 발언 자체를 또 트립 잡아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나 의원들에게 허위사실로 고발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저 120원을 지금 김정희 설명을 잘하셨습니다만 원두값 120원은 그 당시 시세가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냥 원두값 120원 쓰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커피 원가 120이라고 하니까 원가에는 커피집에서 커피를 파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다 원가예요. 거기에는 원두값, 인건비, 임대료, 부대 비용 다 들어가서 그게 원가로 되는 거거든요. 그 원가를 120이었기 때문에 이걸 8,000원에 팔면은 사실은 7,880원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누가 안 하려고 하겠어요. 이재용만 커피집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 대신 커피집 했죠.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말을 실수한 거예요. 그럼 말을 실수해서 죄송하다 하면 되는 걸 이걸 당을 동원해서 이거 허위사실 유포니까 고발하겠다.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오만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수하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걸. 김근식은 죄송하다는 소리 자주 합니다. 자주 해요. 예. 김근식 교수님은 죄송하다는 말 참 자주 해요. 왜? 왜냐하면 일종의 지식인은 잘못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말을 잘못해놓고 원가라고 원두를 잘못 표현해서 원가라고 해놓고 그걸 지적하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그리고 어쩌라고요? 그리고 이제 허위고발로 허위사실 골표로 고발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좀 사실은 돌이켜 보세요. 아, 참. 자, 두 명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